안녕하세요. 배경화면이 아주 화려하죠. 이게 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환경에 대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재해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이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이제 상급반에서는 항상 뭔가 교재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선택해서 보고 있죠. 네,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이 화려한 이 백그라운드, 이게 뭔가 하면은 요즘 아주 많이 피어나고 있는 금괭이눈이라고 하는 야생화입니다. 주로 좀 깊은 산간에 계곡 근처에 많이 있어요. 요 하나하나 이 가운데 보이는 요 작은 것들이 꽃이에요. 밖에 있는 것들은 이파리죠. 저희 작은 꽃 하나하나가 괭이, 고양이를 말합니다. 고양이 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괭이 눈인데 이렇게 이제 막 다발로 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 본 건데요. 이 꽃을 비롯해서 많은 꽃들이 꽃 자체만으로는 벌과 나비를 이렇게 끌어들이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인지 그 주변에 있는 잎까지도 이렇게 화려하게 색깔로 치장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신을 좀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점이 있는데 그 사실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장점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많이 좀 알려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는 애니멀 조크스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재 외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었죠.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뭐 짤막한 일화라든가 아니면 속어라든가 그 다음에 뉴스 기사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이 동물과 관련된 조크인데요. 자, 네 번째 타입의 글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애니멀 조크스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게 코알라에 대한 조크예요. 자, 봅시다. 코알라 베어, 호주에 사는 곰의 일종이죠. 호주가 아니라 어딘가요? 예, 호주죠. 예, 맞습니다. A koala bear walks into a bar. 예, 코알라 곰이 이제 술집으로 걸어 들어와서는 sits down, 자리에 착석을 하고 orders a BLT sandwich. BLT 샌드위치를 주문을 합니다. 이 BLT가 뭐냐? 이제 다음 화면에 볼 텐데요. 베이컨, 레터스, 토마토.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서양에서 베이컨을 넣고 레터스, 상치죠. 상추를 넣고 토마토를 넣고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샌드위치 요건이 돼요. 자, the koala eats the BLT sandwich. 그래서 이 BLT 샌드위치를 코알라가 먹고는 gets up, 일어서더니 spins around, 한 바퀴를 빙 돌았다는 얘기인데요. 카우보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pulls a pistol out of his pouch. 그래서 총주머니에서 권총을 딱 끄집어내고는 shoots the piano player. 피아노 연주자를 쏩니다. 그리고는 proceeds to walk out of the bar. 이제 proceed 이제 나아간다는 뜻인데 이 술집에서 걸어 나가려고 쭉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코알라가 카우보이 흉내 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eats하고 shoots하고 여기 proceeds to walk out of the bar 이 세 번째 요거는 떠난다는 뜻이죠. leaves, L-E-A-V-E-S.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 어느 자리에서 떠나다. 요 세 개를 내가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뒤에 다음 화면을 보면 알 겁니다. The bartender in shock shouts to the koala. 바텐더가 놀라가지고 코알라한테 소리를 칩니다. Hey, who do you think you are?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네 따위가 뭐길래 이런 뜻이죠. You ate my sandwich and shot my piano player. 내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고 내가 고용한 피아노 연주자를 총으로 쏘고 and just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어디를 도대체 가는 거야?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the koala replies. 코알라가 답을 하기를 Hey, I'm a koala. I'm a koala. 이제 서부 악당들이 나 누구야? 뭐, 옛날 그 서부 영화를 보면은 현생수배 아주 높은 금액의 현상수배에 걸린 사람은 당당해요. 자기 이름만 들어도 사람이 이제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코알라야. 예, look it up. 한번 찾아봐. 예, 이 look u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 같은 것을 사전 등에서 찾는다는 게 look up이에요. 이 대명사 같은 게 목적일 때는 이 두 개 사이에 들어가죠. look up 이런 것이 이게 하늘을 위를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look하고 up이 합해져 가지고 찾아보다, 찾아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걸 phrasal verb, 구동사라고 합니다. 구동사. 보통 구동사는 이 두 개의 표현이 합해져서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목적어 대명사면 요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한번 찾아봐. 이시 가리키는 것은 koala죠. The frustrated bartender pulls out the dictionary from behind the bar. 좌절한, 깜짝 놀란, 어쩔 줄 모르는 바텐더가 그 바 뒤쪽에서 사전을 꺼냅니다. 사전까지 같이 갖고 다니는 바텐더예요. And looks up koala. 그리고 koala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보통 명사인데 여기는 일종의 주인공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대문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look up, 찾아본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koala가 대명사가 아니라서 요 뒤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짧을 때는 요 looks koala up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명사일 때는 항상 중간에 일치해야 되지만 일반 명사일 때는 뒤에 가도 되고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코알라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콜론이 나와 있죠. 콜론의 세 가지 뜻 기억납니까? 예를 들면 즉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인데 그랬더니 즉 어떻게 돼 있냐면 The dictionary said 사전에 적혀 있던 뜻이죠. 사전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적혀 있기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and이 뭐냐면 사전은 그 어휘 맨 앞에 품사가 나와 있잖아요. and은 noun입니다. noun. N-O-U-N. 명사다. 그래놓고 코알라를 찾아보니까 명사인데 marsupial. 이렇게 포유동물 중에서 배에 주머니가 달린 그런 그 동물들 있잖아요. 호주에 사는 뭐 캥거루도 그렇고 호주 쪽에 사는 동물들이 이 코알라 베어도 그렇고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주머니에다 새끼를 충분히 자랄 때까지 이렇게 넣고 다니죠. 엄마 동물이 그런 거를 이제 마스피얼이라는데 이제 그 주머니가 달린 포유동물인데 that 어떤 포유동물인가 하면 eats, shoots and lives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코알라는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eat, 샌드위치를 먹고 shoot, 피아노 연주자를 총으로 쏘고 and lives, 떠난다는 거죠. 아까 바에서 벗어나려고 문 쪽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떠난다. 그러니까 이 코알라는 이 사전을 보고 식사를 하고 총을 쏘고 그리고 떠나는 그런 주머니 달린 동물, 포유동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거의 사전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아래 두 개의 똑같은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뜻. 그걸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중의성. 그래서 코알라는 구두점 여기 쉼표를 지 맘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eats 전부가 동사죠. eats 식사를 하고 shoots 총을 쏘고 and lives 떠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동사 세 개가 verb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했고요. 진짜 사전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겠죠. eats, shoots and lives인데요.
요 it만 동사고 shoots하고 leaves는 명사예요. 명사 두 개 and로 연결돼 있죠. leaves가 뭔지는 알겠죠. 나뭇잎 복수 L-E-A-F인데 복수형은 leaves잖아요. shoots는 그럼 뭘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나무의 어린 순을 shoo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무순과 이파리를 먹고 사는 주머니 포유동물 이런 뜻인데 이 코엘라가 지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건지 구조를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요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낸 재미있는 동물 조크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알라 조크는 이거로 인해서 뭐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이걸 응용해 가지고 새로운 조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인터넷 코엘라 조크스라고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고 읽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의 영어 독해 능력이 늘어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affirmative action 여러분이 찾은 그 underrepresented나 overrepresented가 들어간 표현 문장을 찾았는데 그 중에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몇 개 나왔었죠. 이걸 말 그대로 한다면 긍정적 조치인데 이게 이제 뭘까요? 수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집단, 소수 민족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직장이라든가 학교에 들어갈 때 뭔가 기회를 부여하려는 그런 조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실력으로는 점수로는 좀 모자라더라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한테 일정한 할당량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만 어떤 직원이나 입학생을 뽑게 하는 그런 미국의 연방정부의 조치가 이제 affirmative action. 물론 이제 주마다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게 affirmative action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균등 조치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재미는 많아요. 이퀄리티하고 이퀴티가 어떻게 다른가? 이퀄리티라는 것은 평등이죠. 보통은 기회 평등을 말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를 똑같이 할 수 있고, 뭐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 평등. 이퀴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말해요. 그래서 공평적 평등, 그러니까 공정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애들, 키가 작은 애들을 똑같은 그 바탕에서 이 경기를 관람하면 제대로 관람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집단에게 어떤 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호적 혜택을. 그게 바로 affirmative action인데 그래서 이제 똑같이 볼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론 이 꼬맹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관람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의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법안인데 이 equality하고 equity가 두 개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으로 지금 들어가도 할 것 같죠? 자, 본문으로 가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Water Management Monthly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그 분야의 이 재해 전문가인 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기사를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Could you tell us what disaster mitigation means? 재난 완화, 재난 감소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는 그 재난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그 자연재해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부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이거를 시도하고 행하려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to minimize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고, 그게 말하는 건 바로 disaster mitigation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콜론이 있어요. 즉, 그렇죠? 두 가지 영역인 즉슨 뭐냐면 risk reduction and risk analysis. 위험 감소, 위험 분석인데 두 가지 다 재난 감소 완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이 What do you mean by risk reduction? 그러면 risk reduction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는데, risk reduction means many things. 많은 걸 뜻한다. 그래서 여기 좀 대명사들에 대해서 뒤에 이제 우리가 cohesive devices에 대한 것을 연습 문제에서 볼 텐데요. 대명사도 cohesive device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은 이라는 것은 여기는 risk reduction,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대명사를 아주 많이 써요. 우리말에서는 대명사 쓰고 보통 생략하죠. 주어도 생략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언어인데 영어는 절대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It is not just referring to big engineering projects like dams. referring to 언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난 감소, 재난 완화라고 하는 것은 댐과 같은 아주 커다란 공학적 프로젝트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Often, small community projects can b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isk reduction. means라는 게 앞에서 나왔지만 첫 번째 아까 means는 뜻하다라는 동사였죠. 여기는 근데 명사 자리잖아요. 명사 자리에서 mean은 보통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가지고 조치란 뜻입니다. 물론 mean이 형용사로 쓰이면 뭐 평균적인 이런 뜻도 되고 또 비열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작은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재난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조치, means입니다.가 될 수도 있죠. The main way floods can be prevented.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지요. 여기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게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관계 부사가 여기는 빠져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 이 세모 표시에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the main way flood can be prevented. 그래서 홍수가 예방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방법은 방법은 주어인데요. is by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earthwall defenses or levees. 흑벽 울타리죠. 흑벽 울타리라든가 levees 제방이죠. 흑벽 울타리라든가 뭐 제방을 건설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 거대한 프로젝트는 흑벽 울타리라든가 또는 제방 같은 것을 건설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these가 말하는 것은 여기 뭐겠습니까? earthwall defenses 또는 levees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것들은 block the progress of rising water. 물이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홍수가 나는 걸 말합니다. 홍수가 progress,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것을 나아간다는 게 밀려오는 거죠. 홍수가 밀려오는 것을 막아주지요. block이 동사고요. However, 하지만 even the best levees can protect against the devastating power of tsunami. 근데 가장 좋은 최상의 그 제방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아주
쓰나미의 파괴적인 힘, 아주 devastating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예요. 쓰나미의 아주 엄청난 힘에 대항해서 보호할 수는 없다. 이제 이 엄청난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는 것은 요 쓰나미의 엄청난 그 파괴력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 쓰나미 같은 경우죠. 그래서 this case는 이제 쓰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Early warning systems are lifesavers. 조기 경보 시스템이죠. 조기 경보 시스템이 목숨을 구해주는 장치, 그런 수단입니다. 시스템스가 복수니까 여기도 lifesavers라고 했어요. They can let people, 이 they는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겠죠. Can let people know,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as ear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if there is likely to be flooding. if가 뭘까요? 어떻게 한다면? 그러면 홍수가 있을 것 같다, likely to,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홍수가 있을 것 같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런 거는 여기 no라고 하는 건 타동사라서 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as early as possible은 목적어가 아니죠. 가능한 한 빨리 부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요 if가 whether, 명사절을 만드는 whether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What types of risk analysis do you do? 어떤 유형의 그럼 위험 분석을 하십니까? 앞에 질문은 위험 감소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고, 위험 분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First, 우선 risk analysis concerns flood mapping.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지도화라는 것은 홍수 지도 제작이에요. 홍수 지도 제작에는 어디에서 홍수가 날 위험성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위험 지도, 홍수 위험을 표시하는 지도인 거죠. 홍수 지도를 에 관련된 것이다. 근데 이제 매핑이라는 것이 꼭 지도를 만든다기보다는 찾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뭐 수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위험 분석이라는 것은 홍수 지도와 관련된 겁니다. 홍수 지도에 관한 것이다. 근데 where, 이제 이 flood mapping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관계 부사인데 이렇게 컴마가 있을 때는 앞에 수식하기보다도 이 앞에 나오는 flood mapping에 대한 설명, 추가적인 설명을 뒤에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컴마가 있을 때는 앞에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이 관계절이. 이 flood mapping에서 we identify the parts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그 지역들, 어떤 부분들을 찾아낸다, 확인해 준다. 이 country가 뭐냐면 that are at most risk from flooding. 홍수로부터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나라의 그 지역들, 부분들, 어느 부분에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를 찾아내는, 이거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러드 매핑이라는 게 그렇다. 다시요. 우선 첫 번째로 리스크 애널리시스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로의 그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지도를 만든 것과 관련하는데, 이 홍수 지도에서는 홍수로부터 가장 위험한 이 국가의 지역들을 찾아내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Second, 두 번째 리스크 애널리시스 하는 건 뭐냐면 there's mitigation planning. 완화시키는 계획을 짜는 건데요. 여기도 컴마 위치가 있죠. 그 완화 계획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앞에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에요. and it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화 계획이라는 것은 helps local communities plan 지역 사회가 계획을 짜도록 도와준다. 무슨 계획을 짜냐면 for when disaster strikes 재난이 닥쳤을 때를 위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와줍니다. Third, 세 번째, we make sure. 여기 이제 we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the department and I 앞부분에 있었던 건데요. 우리는 make sure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then 뭘 확인하냐면 the country's dams all work properly. 이 나라의 여러 댐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and are safe 그리고 안전한지 댐이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Although many people criticize dams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환경 영향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영향 때문에 댐에 대한 비판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댐을 만든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래요. They also have many benefits. 그런데 이 댐들은 많은 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such as hydroelectricity, 수력 전기를 말합니다. 수력을 통해서 얻는 전기, irrigation, 관계, 이제 물을 적절하게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water storage, 그리고 물 저장, water sports, 해상 스포츠, 그리고 and of course flood control, 물론 홍수 조절,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이런 것과 같은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댐은. So in terms of cost benefit analysis, 그래서 비용 대 혜택 분석에 따르면 we are definitely ahead. 우리는 분명코 앞서간다.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는 비용과 혜택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편익, benefit, 혜택, 편익인데 이 편익이 어느 정도냐를 볼 때 편익이 비용보다 ahead, 앞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줘서 자연을 파괴하고 뭐 동물과 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런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뭔가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재난 관련된 게 나오고 또 이 전문가들이 쓰는 그 표현 그리고 전문가들의 문장 그 구성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식 표현을 쓴다 하는 것도 같이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